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이후의 전국 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선거 이후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물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개혁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 웬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은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현실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정 혹은 여야 협치입니다. 진보 보수 시민 모두가 참여한 촛불혁명의 지지에 맞게 여러 정당이 손을 잡고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연정론은 촛불혁명에 담긴 연대의 정신을 받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선에서 선택받은 쪽은 민주당이니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 정부론입니다. 이 경우 개혁 입법은 유보를 해야 합니다. 국회를 우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빠른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를 택했고 청와대는 1년간 적폐청산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정권 인수 과정 없이 출범한 정부였습니다. 새 정부 비전을 공유한 인물이 포진한 청와대가 국정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고 효율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지율이 입증합니다. 하지만 그건 국회 우회, 정당 배제, 내각 무시의 대가였습니다. 여소야대 국회를 우회하느라 개혁 입법은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 정당 사이의 협력과 타협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참모가 앞장서고 각 부처의 장관은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민주당도 자의반 타의반 국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 성격에 합당한 이름은 모두가 정확하게 부리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도 당초 구상했던 민주당 정부는 아닙니다. 문 대통령의 병풍 같은 존재로서 민주당이 한 게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의의 정치입니다. 인내와 침묵의 긴 시간을 보낸 민주당은 수단은 반역이라는 신조를 가슴 깊이 새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천정에 붙고 보수야당은 바닥에 붙은 지지율이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절정의 순간이 계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누구도 최고점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벌써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발목을 잡고 있던 보수 세력을 떨쳐내는 데 힘을 보탰던 시민들이 보수의 야당의 계멸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의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고치인 10%에 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9%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9%, 10%대를 기록하면서 원내 5개 정당 중 의원 수로는 5위지만 지지율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협력과 견제를 적절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되지만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 평판이 좋아도 꼭 찍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수 심판을 우선시한 시민이 자기 선호를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을 지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빛을 갚았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가치와 선호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삶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많이 생각하고 개혁 조치는 누가 더 잘했는지 단단히 따질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던질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지지율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가? 삶이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시민의 관심사는 선거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 공간의 이동이라 할 만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청와대의 국정 주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곧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분출할 것이고 이런 현실은 민주주의의 두 제도인 국회와 정당 없이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지침을 기다리거나 눈치 보기를 그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민주당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젊은이의 높은 정치 참여, 곧 다가올 냉전 구조의 해체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노선 전환을 하지 않으면 개혁 경쟁의 무대에 오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통치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청와대와 행정부가 선한 의지로 시민을 위해 홀로 일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힘의 일부만을 사용해서 사회 문제의 일부만을 손대는 것입니다. 게다가 임기가 제한된 청와대의 행정적 조치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겨우 그 정도 하자고 촛불 혁명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변화, 더 깊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더 많은 힘을 빌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것들이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중심 무대는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되어야 하고 행동의 주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쟁과 연대의 경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정치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